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의 최측근이라는 김용희 대선 경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심이라는 정진상이도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지금 검찰 소환을 어떻게 보면 대기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정진상은 차후 문제고 우선 김용희 제일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8억 4,700만 원. 뭐 실제 전달된 것은 한 6억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죠. 1억 거의 그 돈이 거의 그 돈이 김용한테 간 것은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거의 뭐 다 일치하니까요. 이 이해관계가 다른 네 사람의 그 증언이 다 일치하고 있고 또 메모라는 증거가 있고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보통 권종이 확실하게 특정이 됐나? 그러니까 5만 원짜리나 1,000원짜리냐 이런 이게 왜냐하면 네 사람의 증언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거 1,000원짜리입니다. 5,000원짜리입니다. 이러면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네 사람이 함께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각각 교도소에 구치소에 있고 남욱과 저기는 누구죠? 유동규는 나머지 두 사람은 따로 바깥에 있었으니까 이 네 사람이 입을 맞출 수 있는 가장 큰 힘든 게 권종이거든요. 수표는 아니겠죠. 근데 이게 권종이 일치됐어요. 그 다음에 장소가 일치됐느냐. 장소가 일치됐어요. 그러니까 지하 홀딩스라든지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기가 일치됐느냐. 시기가 일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안 받은 사람이 안 받았어요 하더라도 증언과 증거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일치됐을 때, 이 세 가지가 일치됐을 때는 재판부에서 상당히 신빙성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4월에서 6월 그리고 8월 뭐 이렇게 해갖고 4차례 정도 이렇게 전달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김용희가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썼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경선이 막 시작되기 전이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 자금이 경선 자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좀 남았다면 뭐 대선 자금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김용호고 좀 잘라내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건 꼬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몸통이나 다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장이란 말이에요. 심장, 복심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꼬리가 아니니까 잘라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든 김용을 잘라내야 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재명이라는 사람 참 저는 정말 뭐랄까요. 철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또다시 입장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치 자금으로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좋아요. 부정한 자금 이런 도 안 받았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부정하든 안 하든 김용을 통해서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기자 똑똑하더라고. 그랬더니 조금 띄면서 정치 자금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바꿉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죠. 김용이 나한테 돈을 줬는데 그게 합법적인 돈이라고 해서 돈을 갖고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건 김용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합법적인 돈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정치 자금. 그래서 나중에 뭐라 할지 모르지만 정식 후원금은 내가 알 수가 없다. 후원금으로 줬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치 후원금이고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김용희가 냈을 수도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딱 나가면서 당 관계자한테 혹시 정치 자금 받은 거 있는지 알아봐.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야, 이런 쇼맨십과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정성호가 더 기가 막혀요. 정성호가 갑자기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김용 돈 받은 거 상상하기 힘들다라고는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개인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야, 이건 이중부정이잖아요. 보통 말을 이렇게 부정에 부정을 계속 거듭하는 건 사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라는 말을 두 번 연결시키면서 거꾸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개인 비리 저질렀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해봐라고 지금 암시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네. 김용 개인이 저지른 비리로 지금 몰고 가려는 생각인 것 같고 그렇죠. 이재명은 설사 정치 자금을 뭐 얼마를 냈는지는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자기는 모르쇠고 네, 네. 혹시 있었다면 뭐 아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하면서 김용호고는 그 연결고리를 끊어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돈의 연결고리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성호도 이재명이가 부패 지옥, 청렴 천국 이게 입에 달고 있었는데 네. 또 자기도 이 경선 준비 과정에서부터 김용 정의상이고 호흡을 잘 맞췄는데 알았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절대 이 부정한 돈, 합법적인 돈 외에는 받지 말라고 엄청나게 이 얘기를 했다 하면서 합법적인 돈 외에는 절대 받지 않았다. 그리고 나머지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 그건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패지역 청렴 이 천국 얘기 하나만 할게요. 또 약간 좀 벗어납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요 이 부패 지역 청렴 천국을 그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저 기사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왜 조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리고 유동규를 칭찬을 합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유동규 도시개발공사를 칭찬을 해요. 참 청렴하다고. 그런데 그 기사가 있어요. 유동규가 그렇게 청렴하다고 칭찬하는 기사가 있어요. 유동규는 도시락만 먹었대요. 네. 그 도시개발공사에 일을 하면서 예, 그렇죠. 수년 동안 도시락만 먹었대요. 밖을 안 나갔답니다. 이게 기사에 나와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면 부패해질까 봐.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도시락만 먹는 그런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래갖고 아주 진짜 쫌친 기사가 나옵니다. 아니 부패지역 청년 천국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성남시장 밑에서 그렇게 칭찬해왔던 유동규는 수백억 원의 약속을 받으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거 드러나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 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동규 전 본부장이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석방된 뒤에 그 돈 전달한 거 김용한테 전달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느냐. 돈 받아 먹어놓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 내가 직접 전달했는데 그럼 내가 유령을 만났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돈들은 세 발의 피다.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전달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이제 아니겠습니까? 드러나고 있겠죠. 김용 얘기 하나만 더 하죠. 김용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6억 4천을 지금 입증해야 되거든요. 예. 자, 우리가 전제가 되는 건 유동규가 줬다라는 것까지 지금 특정해서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유원 홀딩스에서 줬다. 뭐 주차장에서 차 내서 줬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려면 자기가 쓴 게 돼야 돼요. 그럼 6억 4천을 어디다 썼느냐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인가요? 여의도로 집에 너 300만 원씩 받았잖아. 그 성남시 의원에. 근데 어떻게 여의도에 집을 샀니?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꼬박꼬박. 아내가 기업에 어떤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 돈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또 발목입니다. 어떻게 발목 잡는지 아세요? 집도 다 아내가 하고 다 증명이 됐어요. 그럼 6억 4천 어떻게 써요? 그러네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억 4천은 자기가 뒤집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6억만 있겠습니까? 지금 쭉 따져보면 더 1억도 줬고 뭐 얼마 줬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최소 10억 이상 돼요. 10억 이상 돈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썼다라고. 그렇죠. 그걸 입증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경선 자금으로 쓴 거고 캠프 때는 총괄본부장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조직 관리하고 돈 쓰는 돈이죠. 데예요. 예. 그리고 대선 때는 그 총괄본부 부본부장을 했잖아요. 부본부장이 예. 실세입니다. 대선 때는. 이재명 쪽에서는 다 부자가 실세예요. 예. 두 번째가. 예. 그리고 첫 번째는 다 얼굴마다 네네. 비슷하게 내놓고 두 번째 앉은 사람이 다 조정하고 그러죠. 네. 그 사람은 이제 직접 이재명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오늘 한 2억의 내용을 특종을 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유동규가 2014년에
김용에게도 1억 원을 전달을 했고 네. 정진상 지금 정무조정실장한테도 5천만 원을 전달을 했다. 네. 그런데 김용은 감방에 있으니까 그 반응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정진상은 언론에다가 공보실을 통해서 완전 허구다. 네. 전혀 돈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그 돈의 출처가 지금 나온 거죠. 동아일보 그렇죠. 보도는. 예, 예. 동아일보 보도가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오늘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첫 번째인데, 또 이 돈을 누가 어떻게 구했다. 라는 게 아주 특정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주 개연성이 많은 거죠. 이 돈을 누가 지금 구했느냐? 바로 대장동 부지 분양대행 독점회사. 그 분양대행사가 이 대장동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에게 건넨 12억 중의 일부다. 예, 라는 겁니다. 12억이죠. 예, 예. 이 이모 씨가 이 회사의 대표인데, 이모 씨는 바로 박영수 특검의 인척. 그렇죠. 알려져서 이 사람은 벌써 얘기가 많이 나왔죠. 박영수 특검이 여기 어떻게 연루되고 하는 이 여러 이모 씨에 가지.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 났을 때도 화천대유 김만배가 뭐 100억인가를 보냈다. 네네. 그 돈이 박영수한테 흘러갔다는 얘기들이 그때도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유동규가 밝힌 게 또 하나 내용이 이재명 측에서 변호사 두 사람을 보내주었는데 한 사람은 이모 씨고 뭐 청와대 행정관 네네. 출신이고 네. 또 한 사람은 전모 변호사인데 이 전모 변호사 소속이 바로 박영수가 있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박영수가 보냈는데 그래서 유동규가 이 사람들 나를 도우러 온 게 아니라 나를 염탐하러 다 말아봤다. 검찰이라든가 재판에 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얘기할까? 그걸 하러 와서 자기가 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이 박영수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검사로 알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국정농단 사건 특검하면서 근데 완전히 무슨 수산업자한테 돈 받고 무슨 차 받고 네. 어찌고 하면서 아주 지저분한 검사의 네. 대표적인 사람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그 이모 씨가 바로 박영수 친척 아닙니까? 인척이죠. 인척 아닙니까? 예, 예. 거기에서 12억이 전달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그 중에 일부가 흘러갔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12억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8억이 남욱을 통해서 김만배한테 갖고. 그러면 그 김만배가 그 중에 3억 6천을 유동규한테 줬고, 근데 줬던 시점에 어떤 시점이냐면 바로 유동규가 사퇴를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퇴를 하고 캠프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시점이고, 그러면 3억 6천을 들고 사실 어디로 갔겠느냐? 캠프로 갔겠다. 라는 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2014년 그 6.4 지방선거 때죠. 네네. 그 전에 이제 사퇴를 하고 또 이재명이가 재선이 되니까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복귀를 바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3억 6천 때문에 유동규가 지금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뇌물 받았다고. 그러니까 예. 그 돈 들고 간 거예요. 예, 그 중에 또 이 1억 6천은 나눠서 김용하고 정진성한테 준 거죠. 유동규가 1억 5천을 그 중에 1억 5천을 1억은 김용한테 5천은 정진상한테 주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딱 떨어지게 동아일보가 취재를 해갖고 지금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그 돈을 만들었다, 뭐 어디서 만들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특정이 돼야 모든 그 이 공소에서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어쨌든 우리가 증언자를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만든 것부터 다시 한번 이 고리를 연결시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액수의 차이가 있다. 그럼 12억 중에 나머지는 또 어디로 갔느냐? 그렇죠.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12억인데 실질적으로 유동규한테가 한 3억 6천은 됐어요. 근데 유동규한테만 갔겠느냐? 또 그렇죠. 유동규한테 3억 6천 이외에 또 다른 돈이 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이 나머지 12억 중에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억 중에 8억이 김만배한테 전달되고 김만배가 그 중에 3억 6천을 유동규한테 전달했고 유동규가 1억 5천을 김용과 정진상한테 나눠서 줬다. 여기까지 오고 유동규도 자기도 그 캠프에 갔으니까 돈 써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의원. 아니죠. 유동규는 캠프에 해야 되고, 김용 얘기죠. 김용은 1억을 받아서 자기 시의원 돼야 되니까 했을 테고. 또 하나는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것은 그 대장동 일당이 네. 2013년에서 2021년까지 예. 정영학이라든가 남욱 예. 뭐 이런 사람들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중요한 건 액수가 이번에 특정이 됐다. 예. 55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8억 얘기가 나오고 했던 것들은 예전에 그 유동규가 구속이 되면서 8억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예. 이게 지금 정치 자금으로 그 용도가 바뀌어서 그렇지 횡령 액수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8억이라고 치고 그건 뭐 거의 비싼 액수니까. 근데 이 또 다른 게 정영학을 중심으로 해서 남욱이 정영학이 2건, 남욱이 1건 해갖고 총 55억을 조성했다. 도대체 이 돈을 어디로? 정영학이 3건이네. 정영학. 정영학이 하나, 둘, 정영학이 3건이네. 2013년, 2017년, 2019년. 그래서 2013년에 9억, 2017년에 15억 2천. 그래가지고 2017년, 2019년에는 16억 4천, 2021년에 15억. 그래가지고 이게 55억인데 네.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갔겠느냐? 다 어디로 갔느냐라는 네. 겁니다. 보면 어쨌든 2014년에 선거가 있었고, 2017년에 선거가 있었고, 2021년에 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선거가 끼어 있는 해가 계속 연결이 되고요. 예. 즉, 뭐 첫 번째는 지방선거고, 두 번째 2017년에는 대선이었고, 2019년에도 2020년 총선 앞두고 있었고, 그때 많이 뿌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10월 알려져 달이니까. 있었단 예, 말이에요. 10월 달이니까요. 이재명 측에서 총선에 나선 후보들한테 돈 많이 뿌렸다는 게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죠. 그런 어쨌든 뭐 네, 정황들이 정황들이요. 나타나고. 2021년에 당연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근데 있었으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비자금이 조성된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 사실이 규명이 된다 한다면은 이건 뭐 꼼짝 없는 거죠. 네 보니까 이 돈을 만드는 어떤 경위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정영학도 자기의 집을 자기의 법인한테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집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매각을 하거나 하면서 거기를 돈을 계속 이 조성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 회사가 자기 집을 산다? 일반인들한테 참 상상이 안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쨌든 계속 돈을 마련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특히 박영수 특검의 인척인 그 이모 씨 회사는 유래 신도시 개발 사업 A2-8 블럭 여기도 분양을 대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장동 5개 블럭 그 분양 대행도 아주 독점을 했어요. 그렇죠. 주로 화천동인과 관련돼서요. 네,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네. 시행사인데 거기서 다 분양을 대행을 독점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기고 되게 분양 대행사들이 미리 자금을 줍니다. 네, 시행사한테. 뭐 분양 대행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땅 짓고 헤엄.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뭐 여러 가지 리베이트. 비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리베이트로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돈줄이 많이 흘러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 돈의 일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박영수한테도 안 갔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박영수가 50억 클럽에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사실 위험한 그런 행위인지를 자기네들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보험이 필요했고 큰 보험이 바로 박영수 특검 같은 그렇죠. 그런 보험. 언제 어떻게 떼 들어갈지 모르니까요. 네. 시행사 대표들은요. 사실 전체 생애에서 3분의 1은 감옥에 간다고 치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 나머지 3분의 1을 이 땡긴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니까요. 결국 이런 돈줄들을 추적하다 보면은 뭐 검찰에서 그런 자금 추적도 할 것이고 그것이 어디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입증만 된다면은 이제 김용에 이어서 정진상이 곧 검찰 소환되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타자는 이제 이재명뿐이 남은 게 없죠. 그럼요. 이재명이 이제 거의 뭐 검찰에 칼 것이 턱밑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의 명주를 겨냥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 가지, 일단 나온 것만 해도 세 가지 지금 재판에서 유동규가 입장을 바꿔서 판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정치자금법, 아직 재판은 아니지만 정치자금법이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저수지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개인이 착복했느냐?
그게 아니라 이 정치 자금,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썼구나라고 지금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 이재명을 위해서지 누굴 위해서 그럼 정치 자금이 쓰였겠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대장동과 관련한 재판입니다. 실제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동규가 석방된 이후에 다음 날부터 또 재판에 나가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180도 바뀌었죠. 예,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보호하다가 이제는 이재명에 대해서 막 지금 공격하고 들어가고 다 까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학 증인은 나섰는데 유동규 변호사가 추궁을 하는데 아니 유동규가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이 질문을 그래서 유동규 윗선이 했다라는 그 증언을 지금 유도하는 걸 보면 이게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결정타가 하나 있습니다. 저 허위사실로 인한 공직선거법 이번에 기소했잖아요. 네. 재판 시작했잖아요.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김문기를 모른다 아닙니까? 그런데 김문기를 이재명이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바로 유동규 아닙니까? 그렇죠. 유동규와 김문기는 사실 엄청나게 친한 사이였어요. 같이 대장동 사업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성남시 리모델링, 예. 성남시 일대 분당구 정자동 리모델링 추진 협의회장일 때 그거 해달라고 그 만났던 건설사 간부가 김문기죠. 김문기라는 뭐 거예요. 건설사 부자인가 부자인가 해갖고 그래서 둘이 짜웅이 돼서 짝짝꿍이 돼서 함께 뭘 한다고 하고 거기에 변호사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재명이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등장을 해서 함께 리모델링 한다고 돌아다녔던 세 사람이 유동규가 그래서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내가 소개로 김문기하고 이재명이 만났는데 그걸 모른다고 해? 아니 그러니까 그 성남 시절부터의 증거들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코를 꿰가지고 방탄 국회, 방탄 의원, 방탄 정당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사불란 뭐 해갖고 단일대우. 예. 단일대우로 김정은이 북한 쪽에서 주로 쓰는 게 단일대우 아닙니까? 나 세상에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이렇게 끽소리 못하고 단일대우를 이루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금배지를 달고 앉아서 이재명 앞에 공천장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